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기 설비 과목을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네. 동희야, 드디어 오늘 우리 전기 설비 중에서도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의 마지막 파트에 왔어.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케이블 배선 공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저압 옥내 배선 공사는 전선관을 이용한 공사, 즉 절연 전선을 이용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듯이 옥외 비닐 절연전선 제외. 그치, OW 전선, 즉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다가 꼭 따라왔었잖아. 그거 외에도 뭐 이제 전선관 안에서는 서로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연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1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선을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저런 조건 같은 게 거의 비슷했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절연전선을 사용했을 때 이야기고, 오늘은 바로 케이블에 대한 공사다 보니까 그런 조건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이 케이블 공사는 그 절연전선 공사에 비해서 좀 조건 같은 것이 완화가 된 게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전선 안에 있는 도체를 보호하고자 그 절연전선 위에도 전선관을 입히고 했다면, 이 케이블은 그 자체가 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당장 전선관을 사용 안 해도 돼. 즉 생략해도 되기도 해요. 써도 좋지만은 원래 그런 게 있잖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러면은 안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 공사도 까다로워지고 자재비도 더 받고 하는데, 그렇게 케이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전선관 같은 게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땅속에 묻어야 될 때. 지중화 공사에서는 케이블을 사용하지만 이때는 ELP관이라고 하는 그 전선관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예외적인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케이블 배선 공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래. 먼저 비닐 클로로프렌 및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배선. 참 말이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이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비닐이나 클로로프렌 또는 폴리에틸렌, 이게 전부 다 그 절연 소재를 말해.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케이블 도체를 보호하기 있는 외장, 즉 바깥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걸로써 시설 원칙은 중량물의 압축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 같은 적당한 방호 설비를 이용하여 시설하라. 방금 오빠가 얘기했지. 케이블 공사를 하더라도 전선관을 사용해야 되는 게 지중화 공사. 지중화 공사 특성상 땅속에 묻기 때문에 땅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온 습기 같은 걸로도 취약할 수도 있지만은, 그 땅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차가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중량물의 압력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특수한 장소 같은 데도 있잖아. 이런 데서는 금속관이든 합성수지관 같은 방호 케이블 설비를 사용하라 이거야. 참고로 지중화에서 사용한다는 그 ELP관은 합성수지관이야. 그리고 케이블을 금속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관 안지름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라, 이 얘기야. 자, 이 얘기가 뭐냐? 오빠가 케이블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줄게. 케이블의 단면은 알다시피 그 원형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3코어짜리다 그러면은 이 안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겠지.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금속관을 빨간색으로 표기한다 그러면은 대략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1.5배. 바깥지름이라는 건 안에 있는 도체나 그런 것의 지름이 아니라 그 외피, 즉 시스까지 모두 다 한 것, 그게 바깥지름이야. 그런 걸로부터 관 안지름은 1.5배 이상으로 하라. 자, 그러면은 이 케이블의 바깥지름이 5cm 정도다 그러면은 이 케이블을 이 전선관 안에다가 넣을 때, 즉 금속관 안에 넣을 때는 1.5배면 7.5잖아. 그러면은 이 금속관의 안지름은 7.5cm 이상 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라, 이 얘기야. 그래야지 넣었다 뺐다도 쉬운 거지. 그러니까 꽉 좀매지 말라, 이 얘기야. 그리고 옥측 및 옥외에서의 방호 범위는
구내에서는 지표상 1.5m, 구외에서는 지표상 2m 높이까지 시설하라. 방호 범위라는 거는 접근하지 말라. 여기가 위험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방호구역 안에서는 바로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라는 거고, 이 방호구역이 아닌 바깥 지역에서는 2m 높이까지 이렇게 하라. 뭐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게 있잖아. 대표적으로 뭐 울타리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것을 할 때는 이렇게 높이를 충분히 사람 키보다 높게 해갖고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고, 케이블을 금속재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해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라. 금속재 박스 같은 거에 이제 케이블을 직접 연결할 때 바로 그냥 연결하게 되면은 그 아무리 케이블이 절연이 잘 돼 있고 겉에 이렇게 외피를 두툼하게 시스 같은 걸 입힌다 하더라도 상처가 생길 수 있고, 그 상처가 깊어지면 안에 있는 도체를 건들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전기가 누전이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무 부싱, 이 고무라는 건 알다시피 절연체이기도 하지만 말랑말랑 해갖고 충격 같은 걸 흡수한단 말이야. 그런 거나 케이블 접속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케이블이 더 긁히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고. 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흐트러 놓고 시공을 해서는 안 돼. 모든 이 전기 설비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충격 같은 것을 많이 받게 되면은 접속하는 부분에 진동이 올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접속 불량으로 인해서 과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중요하고, 케이블도 예외가 없어. 그래서 케이블을 지지할 때는 조영제 옆면이나 아랫면에 따라 지지할 경우에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면서 클리틀, 새들, 스테이플 등을 이용해서 지지하라, 이 얘기야. 자, 여기에서 오빠가 이제 몇 장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맨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3개가 땅땅땅 있는 요 녀석. 요 녀석이 바로 클리트야, 클리트. 클리트. 근데 이제 이렇게 왜 3개가 딱딱딱 있냐, 그러면은, 결국 이게 이제 단심코어로 돼 있는 삼성 케이블을 이렇게 고정을 시킬 때, 이렇게 한 가닥씩 넣어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요거는 오빠도 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새들이라는 거야. 오빠가 전에 그림으로 그려줬는데 이제 아예 그냥 사진을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케이블 굵기에 맞게 여기에다 딱 넣어가지고 양쪽 이렇게 나사를 딱 고정시켜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 이게 바로 새들이라는 거고, 스테이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무심코 많이 쓰는 용어 중에도 있어.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여러 장의 종이를 하나에 딱 묶을 때 스탬플러. 그치, 그와 되게 비슷해. 그게 이제 스테이플러라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만든 회사 이름이 호치케스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치케스 해. 비슷한 게 셀로판 테이프를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 거는 3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스카치 테이프라는 이름으로 셀로판 테이프를 처음 만들었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아. 이 전기 중에서도 그 이제 PCT라고 해서 계기용 변류기 같은 것도 뭐 MOF 쓰는 것도 그런 거 있고, 뭐 또 NFB라고 하는 뭐 배선 차단기도 일본의 미쯔비시사에서 만든 이름이고, 뭐 그런 식으로 무심코 쓰는 용어가 바로 고유 명사가 되는 경우가 이런 건데,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플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알겠지만 케이블 한 가닥을 여기에다 딱 넣고 옆에 이 목같이 생긴 거 있잖아. 이걸 땅땅땅땅 박아주거나 아니면 나사가 돼 있으면 나사를 박아줘서 똑같이 이렇게 고정하는 걸로써 새들과 되게 비슷한 형태인 거지. 그리고 이 맨 끝에 있는 거, 이것도 오빠가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클램프라 그래. 케이블 클램프. 이것도 여기에다가 이 케이블을 넣고 나서 나사를 딱 박아주면 된다. 이런 전기 자재를 이용을 해서 케이블을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게 중요하고, 수평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로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자. 그리고 수직으로, 즉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쭉 올려버리는 구조에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 대표적인 게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EPS실 같은 데 있잖아. 이런 데에서는 6m 이하로 하라. 그러니까 수평으로 할 때보다 좀 여유가 있지. 왜 이렇게 띄엄띄엄 해도 되냐? 어차피 케이블 자체 무게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축 처지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띄엄띄엄 놔도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할게. 단면적이 10제곱밀리미터 이하의 케이블을 노출 장소에 대해서 조용제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다음 상황에 임하다 해서 표를 오빠가 간단하게 그려줬어. 이거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 그래서 조용제 측면 또는 화면의 수평 방향으로 시설하는 거는 1m 간격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라, 이 얘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벽면 같은 데 있잖아. 벽면 같은 데 이렇게 가로로 쭉 놓을 때는 1m 이하로 하라 그러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이게 사람들이 드나들거나 언제든지 이제 일반인도 올 수 있는 그런 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지점 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하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및 기구와의 접속 개선은 접속 개선으로부터 0.3m, 즉 30cm 이하로 하라. 이거는 전에 오빠가 살짝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되게 간단해. 자, 여기에 우리가 아울렛 박스가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은 케이블을 이렇게 쭉 늘려준다. 그러면은 본래는 이렇게 수평으로 놓으면 1m 이내로 이렇게 지지점을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접속 개소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가서 0.3m.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지를 하라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0.3m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래대로 다시 뭐 1m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 외의 장소 같은 경우는 2m 이하로 하라. 단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 전선의 단면적이 10제곱밀리미터 이하. 그러니까 가는 케이블링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뻑뻑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연전선에 비해서 쉽게 구부러지지가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에 이제 도체는 둘째 치고라도 이 도체 겉으로 이렇게 절연체, 게재물, 그리고 시스, 이게 두툼하게 있다 보니까 잘 안 꺾여. 그런데 이걸 구부릴 때는 그 굴곡 반경도 케이블 완성품의 외경, 즉 바깥 지름의 6배로 하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나와. 바로 단심, 즉 원코어일 때는 8배 이상으로 하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케이블도 잘 안 꺾인다고 해서 무리하게 확 꺾지 말고, 우리 철끼리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듯이 느슨하게 이렇게 꺾어주라. 그 거리가 바로 케이블 완성품의 외경의 6배로 하라. 단심, 원코어짜리는 8배 이상으로 하라. 그런 얘기고, 접지 공사를 따로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 이거는 전기 설비를 위한 접지 공사가 아니라 케이블 배선 공사에서 접지 공사인데, 관이나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재 부분, 예를 들면 뭐 금속관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금속 접속함을 쓰거나 이런 거는 눈에 말지만 전기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난단 말이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접지 공사를 실시하는데, 예외가 있다면은 그 금속재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은 경우고, 또 건조한 경우, 뭐 습기나 이런 걸로부터 위험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접지를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케이블 이런 배선 공사 중에 접지를 꼭 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언급이 잘 안 돼 있지만은 그 케이블 트레이라고 이제 뒤에 가서 오빠가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따로 또 접지를 해줘야 돼. 그 얘기야 사실 이 얘기가. 자, 그래서 오빠가 사진을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위쪽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비닐 클로로프렌 및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이라고 생긴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냥 케이블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포코아, 즉 4개의 심이 있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있고, 도체를 싸고 있는 절연체,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게재물 막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모양새를 딱 만들어주면서 절연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겉에 이제 튼튼하게 폴리에틸렌 소재의 시스가 딱 돼 있어가지고, 이런 전선을 베끼려면은 먼저 이 겉에 시스부터 쭉 가르고 나서 가위로 딱 자르고, 그 안에 이제 그 게재물들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도체를 감싸고 있는 절연체도 벗겨야 돼서 손이 많이 가. 근데 그만큼 튼튼해. 어떤 절연도 잘 되고, 밟아도 이렇게 문제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빠가 이제 케이블에 이제 옆에 써 있는 거 봤는데, 이게 이제 300V에서 500V.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저압에선 다 쓸 수 있다 이런 거고, 여기서 보면 3C라고 써 있잖아. 이게 3코어, 즉 3개의 심으로 되어 있고, 2.5 스퀘어 밀리미터라는 거는 2.5 제곱밀리미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저압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지. 그래서 그런 EL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통 케이블 옆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 자신의 규격 같은 게.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오빠가 사진을 안 나왔는데, 몇 미터 써 있거든. 그러니까 뭐 17m, 18m, 19m에서 메타마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케이블이 몇 미터 정도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 수치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몇 미터 정도의 케이블을 자르거나 그럴 때 활용할 수 있어서 케이블 공사는 상대적으로 되게 편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알루미늄 P 케이블 배선. 여기에서 말하는 알루미늄 P의 P가 뭔지 알 것 같아, 동의는? P? 왜 나는 수수료밖에 생각이 안 날까? 아, 수수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돈 되는 거 아니야? P가 얼마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P는 그 바깥 부분. 가죽을 말해, 가죽. 그래가지고, 뭐, 모피코트 할 때 P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되겠고, 그런 건데, 결국에는 이게 케이블이긴 케이블인데, 알루미늄 가죽, 즉, 겉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싸져 있는 거야. 한마디로 피부가 있다면 그게 알루미늄이겠지.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길래 굳이 알루미늄을 쓸까? 거기다 알루미늄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이게, 이 앞서 말한 케이블과 달리 가요성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케이블은 가요성이 떨어져서 오빠가 말했잖아. 구부러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알루미늄 P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부림 같은 게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가요전선관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용이해. 그리고 또 이 알루미늄 역시도 좀 튼튼하지. 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오빠도 이런 걸 이용하면 공사하기가 좀 쉽겠다. 그 전에 막 일일이 이 금속재 가요전선관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해서 케이블은 쉽게 꺾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걸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자재로 사서 가서 공사해볼까 했는데 단점이 있어. 뭐일 것 같아? 글쎄. 너무 비싸. 너무 현실적인데 이거 갖고 우리가 고객한테 견적서를 내밀면 고객이 막 너무 비싸요 얘기 나올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어쨌든 좋은 건 비싸. 그래서 오빠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가격은 정직하다고. 자, 알루미늄 P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장소에서는 역시나 금속관이나 합성 수지재 같은 것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이 가요성 알루미늄 P 케이블, 오빠 말했잖아. 잘 구부러지는 알루미늄 P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외상에 대한 방호 장치를 생략해도 된다 이거야.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금속관이나 합성 수지관 같은 그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런 장점이 있어. 근데 가요성이 아닌 그런 알루미늄 P 케이블도 있거든. 그런 거는 이런 걸 시설을 하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역시나 비슷해. 케이블을 금속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관 안지름은 케이블 바깥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하나. 방금 전에 오빠가 설명해 줬잖아. 좀 여유를 두고 관의 굵기를 산정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야. 옥측 및 옥외에서 방호 범위는 구내에서는 지표상 1.5m, 구외에서는 지표상 2m. 지금 이런 수치 같은 게 결국 시험에 내기 너무 좋지 않아? 그러게. 앞에 나온 내용이랑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방식 피복이 없는 알루미늄 P 케이블로 된 경우 부식 부려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방식의 조치를 하라. 이게 뭐냐? 지금 오빠가 알루미늄 P라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 방식이라는 거는 부식을 방지한다. 즉, 이 녹이 나거나 이 알루미늄 자체의 어떤 화학작용에서 변질이 되는 것이 바로 부식이잖아.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뭐 녹이 안 나게 뭐 약간의 뭐 그리스 같은 기름을 좀 치거나 뭐 방청작용 같은 것을 해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좀 조치를 취해라. 녹 나면 피곤해지니까. 근데 알루미늄 자체가 원래 녹은 안 나는데 그러면 뭐 어떤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지 않게 알아서 잘 이렇게 해라 이거야. 그리고 케이블을 지지할 때는 앞서 오빠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뭐 클리트, 뭐 새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고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그 케이블 자체에 이제 겉에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것이 있고 막 그러잖아.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즉 알루미늄 같은 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굴곡부의 굴곡 반경은 케이블 바깥 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라 이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있는 그거보다는 좀 더 완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직각에 가깝게 구부려도 된다 그런 얘기고, 단 가요성 알루미늄 P 케이블 같은 경우는 케이블 바깥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하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접지 공사 같은 경우에도 방금 설명했던 일반적인 케이블과 비슷하게 뭐 금속관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케이블 하라. 마찬가지로 이제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할 때도 접지 공사를 하라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P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알아두면 되겠고, 이번에는 캡타이어 케이블 배선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그래. 캡타이어 케이블은 겉에 이제 시스가 좀 고무같이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 내부에 이제 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느다란 이런 세선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이걸 현장에서는 VCTF 뭐 또는 VCTFK 뭐 VCT 전선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딱 잘라서 캡타이어 케이블이라 하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이렇게 그 전선 야코를 이야기하면 아 그거 많이 쓰는데 하고 막 사람들이 아셔. 현장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자체의 단면적은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때 길이가 2m 이하인 부분을 사용할 때는 그보다 가는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 제곱밀리미터를 쓰는데 어디 잠깐 연결하는 거 뭐 그 코드 같은 데 연결한다 뭐 그런데 전기를 많이 안 먹는다 그러면 뭐 1.5 제곱밀리미터도 써도 된다는 얘기고 똑같아.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 받을 때는 뭐 금속관이나 합성 주징 전선관을 사용하라 그 얘기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금속재 박스에 삽입할 때는 그 케이블의 겉부분이 손상되지 않게 고무 부승이나 케이블 접속기를 사용하라. 이것도 비슷해. 그리고 케이블을 지지할 때는 조영제에 따라서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하라. 그때의 지지할 거는 뭐 새들 스테이플 아까 설명한 거 있잖아. 그걸 사용하는 거고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뭐 특별하게 뭐 조건 같은 게 없는데 어쨌든 그 피복 겉에 이렇게 덮여 있는 시스 같은 게 손상이 안 되게.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구부려 갖고 이게 뭐 이제 그러면 도체한테도 안 좋고 하니까 적당히 힘주면 살아 이거야. 그래서 캡타이블 케이블 배선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좀 이동형으로 대표적인 게 오빠가 예전에 전기공사한 것 중에 아파트 입주 행사 같은 것을 오빠가 전기공사를 간 적이 있어. 그때 이제 이 VCTF 전선을 이용했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 입주 행사 같은 데 보면 어디 뭐 가전 부스도 있고 가구 부스도 있고 뭐 집안에 뭐 인테리어 부스도 있고 있잖아. 근데 이런 데에서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전기란 말이야. 각 부스에 자기들이 뭐 냉장고 같은 거 갖다 놨으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이런 걸로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큰 강당, 체육관 같은데 그런 데서 많이 해. 근데 이 체육관 같은 데는 따로 이렇게 플로어 덕트도 없고 저쪽 벽면에 분전반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전기를 끌어와야 돼. 그런데 이것을 계속 쓰는 전기가 아니라 이 행사에 있는 일주일 정도만 딱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 분전반으로부터 이 VCTF, 즉 캡타이어 케이블을 이렇게 쭉쭉 해당 부스까지 끌어다 주고 거기다 콘센트도 다 전부 다 쭉쭉 달아줘야 돼. 그리고 이제 이 행사가 끝나면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 보통 이제 이동형이라 그러거든. 언제든지 이동하기 쉽고 또 철거도 쉽고 이런 거 활용할 때 하는 걸로써 이 VCTF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코어, 3코어, 4코어 이렇게 돼 있어갖고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 일반 케이블과 되게 비슷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좀 약한 건 있기 때문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는 사용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전 점검이나 검사에서는 이 캡타이어 케이블로 이렇게 배선 공사를 한 것은 허용을 안 해줘.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고. 자, 마지막으로 케이블 배선 공사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우리 일반인 눈에는 많이 띄는 거일 거야. 이게 뭐냐면은 케이블 트레이 배선 공사를 해서 당장 지하 주차장에 가서 내 차가 어디 있나 보지 말고 천장 위를 보면은 조명과 함께 이런 사다리 형태로 쭉쭉 놓여 있으면서 그 안으로 수많은 전선 같은 게 지나가는 게 보일 거야. 이 바로 사다리 같은 게 바로 케이블 트레이라 그래.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배선은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재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로 사다리형, 펀칭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그거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다리형이었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딱 봐도 알겠지만은 딱 봐도 사다리 같은 건데 이런 것은 이제 그 지하 주차장 같은 데 위에다가 계속 우리가 조립하듯이 쭉쭉 연결을 해서 그 위에다가 케이블을 얹혀 놓는 거야.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바로 이 사다리형이고 펀칭형이라는 거는 펀칭이라는 게 뭔지 알아? 동이야? 펀칭? 구멍 뚫는 거. 그치. 우리 사무용품 중에도 펀칭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그 종이 같은 데 구멍을 뻥뻥 뚫어주는 건데 이 케이블 트레이도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멍이 막 송송송송 뚫렸어. 이게 이렇게 구멍이 막 뚫린 게 이게 바로 펀칭형인 거야. 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는지 알 것 같아? 전선 케이블. 케이블로 이렇게 올려놓는데 일단은 사다리형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형인데 솔직히 이게 멋은 없어. 막 케이블도 이렇게 들여다 보여 아래에서 봐도. 근데 이걸 좀 가려야겠다. 그럴 경우 이렇게 펀칭형 아니면은 바닥 밀폐형을 쓰는데
왜 이렇게 또 구멍을 뚫냐면은 케이블에 전류가 흐르면은 열이 나잖아. 그럼 열을 좀 식히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바닥 밀폐형 같은 경우는 아니 열이 나는데 이렇게 바닥까지 막혔으면 열을 쉽게 식히기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막아놨어요? 불나라는 건가요?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래쪽에 어떤 그 전기에게 안 좋은 어떤 그런 시설 같은 게 돼 있는 게 있어. 뭐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케이블의 시스를 망가뜨리는 작용을 일으키거나 아주 특수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이 케이블을 밀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 그럴 때는 이렇게 아래를 막아주는 바닥 밀폐형을 쓰고 메쉬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는 데는 많이 못 봤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사다리형의 좀 도발 버전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 그냥 그물같이. 그렇기 때문에 냉각 자체는 되게 잘 돼. 여기저기 뚫려 있는데. 근데 디자인 같은 건 아예 포기를 한 거야. 그래도 뭐 이게 멋있다는 사람들이 있겠지.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다리형이고 뭐 지하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공장 같은데, 사무실 같은데, 그리고 좀 큰 빌딩 같은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천장 같은데 열어서 들여다보면 그 안으로 막 그 트레이 같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저 EPSC로부터 전기가 끌어오고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케이블 배선은 실질적으로 이 트레이 배선이 가장 많이 흔한데 이게 규정이 좀 까다롭긴 해. 근데 우리가 기능사 공부할 때는 굳이 규정 같은 거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은 훗날 이제 우리가 직접 실무에서 이렇게 일할 때는 이 규정에 맞게 또 케이블도 탁탁 배선을 해야 되거든.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알겠어.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케이블 배선까지 저하 목내 배선 공사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백문의 불여 일견이라고 오빠가 이렇게 설명하고 사진 보여주는 거 봐도 오빠가 이렇게 공사하는 현장에 동의가 와서 보면은 와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구나 하는 게 느껴질 거야.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에서는 이런 걸 안 다루거든. 근데 전기 기능사에서는 이런 걸 다루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무와 밀접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케이블 배선 공사의 특징 같은 거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던 절연 전선을 이용한 전선관 공사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나면은 웬만큼 배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거야. 그래.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저압 전로에서의 쓰이는 설비 대표적인 뭐 차단기 같은 게 있겠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같은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이야기할 테니까 계속 집중해서 잘 듣다 보면은 오빠가 하는 일이 어떤 거에 대한지 이해도도 높아질 뿐더러 기능사에서도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게 될 거야. 알겠어. 자, 지금까지 공부했냐 수고가 많았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동희가 화이팅 해줘. 하나 둘 셋 화이팅!